저는 어려서부터 할 줄 아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민수는 외모도 출중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라는 친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으나 외모며 운동이며 젬병이었던 나는 멋진 친구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민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집에서 맨몸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볼품없었던 제 배는 사라지고 적당히 보기 좋은 근육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지녔음에도 본인 할 건 다 아는 성실성까지 갖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하는 제스처나 언행을 몰래 따라하며 제 자신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머리도 만지고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해서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에서 보통 남자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의 제스처나 언행도 버벅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공부는 한치의 흐트럼 없이 잘하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수도권에 꽤나 괜찮은 학교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랑은 많이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 정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민수가 제 후임으로 들어오는 기가 막힌 우연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엄청 반가워하며 웃는 얼굴로 인사했고 저도 엄청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래도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 둘은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처럼 대하거나 또는 민수가 친구처럼 대하면 선임들이 위계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얼차려를 줄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임들 앞에 있을 때는 민수에게 잘못된 부분은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좋게 타이르고 혼낸 부분을 사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나에게 그동안 자신을 너무 괴롭힌 거 아니냐며 나 때문에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으니 전역하고 나서는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선임들 사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민수에 대한 배려를 했고 둘이 있을 때 충분히 내 입장과 선임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음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후에 민수도 전역했다는 소식을 다른 후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 연락하여 보자고 해도 민수는 연락하지 말라며 나를 밀어냈습니다. 섭섭했지만 연락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억지로 연락할 수 없으니 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꽤 괜찮은 수준까지 금방 올라가 월에 보통 친구들 연봉만큼 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찰나에 민수가 제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긴 통화였고 현재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민수가 저랑 멀어질 때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중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저랑 멀어진 것 외에는 흠잡을 만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도 외모도 운동도 사교성도 다 좋은데다가 성실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민수는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좋은 성과들을 내주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옛날의 앙금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민수가 들어오고 나서 더욱 성장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크게 축하해줬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수가 아내랑 아내의 친한 동생이랑 저랑 4명에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애인이 없었던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리에 임했습니다. 민수 아내의 친한 동생은 너무 예뻤습니다.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제가 반한 걸 아는 모양인지 저와 그 동생을 이어주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핸드폰 번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그 후 은지에게 열심히 구애를 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으며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에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며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민수가 같이 캠핑을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며 본인 부부가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넷이서 종종 모여 데이트를 했기에 은지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프로포즈는 성공적이었고 은지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은지와의 결혼 생활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가정도 안정적이고 진행 중인 사업도 큰 성과를 이루어서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오는 축복이 생겼고 마침 민수네 부부도 오랜 기간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민수와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서도 친구로서도 많이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바빠져서 아내인 은지에게 미안한 찰나에 아내는 출산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해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고 다시 한번 사랑이 커졌습니다. 어느덧 아이의 출산은 다가왔고 예쁜 아내와 똑 닮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민수 부부와 육아, 동지로 종종 같이 아이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네 형제니? 라고 할 정도로 신기하게도 민수의 아이와 제 아이는 많이 닮았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민수의 아이와 제 아이가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연이 운명이었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사업일로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해서 은지에게 민수가 장기간 출장 가야 한다고 얘기해 줬더니 은지는 불안감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강하고 자존심 강한 은지가 민수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알 수 없는 눈빛과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와 민수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감지했지만 의심할 수 없는 두 사람을 신뢰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우연으로 나는 은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 민수와의 은밀한 메시지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 아이가 민수와 은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몸이 떨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까운 친구로 믿었던 민수와 사랑했던 아내 은지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충격은 배가 되었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민수를 한국으로 귀국시켰고 모든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과 결심을 보고 끝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민수는 군대에서의 제 부조리가 항상 본인에게 트라우마라고 말하면서 이 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정확히 별개라고 판단한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해왔고 심지어 아이까지 속여가며 키우려 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은지와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부 역시 저의 고발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난 후 남은 것은 배신감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저는 민수를 회사에서 퇴직시켰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까지 하는 중입니다. 제 모든 것이 날아가는 듯한 기분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왜 민수 아이와 너무 닮은 우리 아이를 보고 DNA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후회 중이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의심 정도는 한 번쯤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